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교육의 조건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무슨 영화일까요? 짜잔! 천상의 소녀라는 영화입니다. 부제는 이 챕터의 이름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제가 이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이 책에 나오는 13가지 영화 중에 본 거든 안 본 거든 다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책을 읽는 시간보다 영화를 보는 시간이 더 길었는데, 이 영화는 줄거리를 보고 차마 찾아볼 엄두가 안 났다고 해야 되나? 장면으로는 보고 싶지 않은, 너무나 끔찍해서. 그래서 찾아보지 않았고요. 여기서 소개해주는 줄거리로 저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아프가니스탄이다. 그것도 탈레반의 점령으로 이슬람 원리주의적 규범이 일상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전쟁이 일상이다. 전쟁의 상흔 속에서 여성과 소녀가 처한 상황을 가슴 아프게 그려내며 시작한다. 아프가니스탄은 대륙과 대륙이 이어지고 문명과 문명이 부딪히는 역사, 사회적 상황 때문에 늘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다. 앞선 문명과 함께 늘 세상의 중요한 뉴스거리를 전하는 통로였지만 정작 그 땅은 총칼로 얼룩진 피해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20세기 초에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고 냉전 시기에는 러시아의 지배와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과 이슬람 무장투쟁의 전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인공인 오사마는 할아버지가 러시아 전쟁에서 죽었고 아버지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오빠들은 탈레반 치하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녀는 연로한 할머니와 의사인 엄마와 살고 있다. 겨우 10살을 넘긴 소녀로 아직 세상이 얼마나 자신에게 적대적인지 채 알지 못하고 있다. 오사마의 어머니는 가정에서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처지다. 한 집에 있는 세 여성 중 유일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남몰래 병원에 가서 일을 도와주거나 아픈 사람에 늘 병수발을 하고 그 삭스를 받았다. 그러나 탈레반이 병원을 접수하고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몰아내면서 엄마는 더 이상 병원에서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 오사마의 어머니는 나름 유능한 지식인이고 의학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속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오로지 가정 내에서의 활동으로만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가진 지식과 기술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엄마가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남성이 없는 한 집안의 새 여성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결국 오사마의 어머니는 오사마의 머리를 깎여 남장을 하게 한다. 그리고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전쟁 중 남편에게 일종의 빚을 지고 있는 이웃에게 오사마의 일자리를 부탁했다. 머리를 깎던 날 머리를 자르는 엄마도, 그리고 곱게 길러온 머리를 엄마에게 자르도록 맡긴 오사마도 울었다. 오사마는 이웃 남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일종의 허드렛 일을 하고 하루 일당으로 빵을 받아왔다.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것이라 하긴 어려웠지만 이는 여자들만 살고 있는 집에서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 챕터는 제가 설명을 좀 자제하고 발췌해서 읽는 것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뭐랄까요.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오사마처럼 기구한 운명이 있을까 싶다. 천진난만한 소녀에서 집안을 먹여 살려 하는 소년으로, 그리고 다시 죽음에 직면하여 노인의 신부로 팔려갔으니 말이다. 오사마의 아빠는 전쟁에 나아가 목숨을 잃었다. 오사마의 엄마 외할머니와 함께 한 집에 살고 있다. 엄마는 이 일 저 일을 하러 다니지만 충분한 먹을거리를 구하기 어렵다. 상황은 점점 나빠져 일할 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은 차치하고 당장 바깥 출입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런 그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소녀와 연관돼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어떤 인물을 한 명 설명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영화와는 별개로 이제 그 중동의 여성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재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에서 이러한 남성 중심의 교육을 비판하고 이에 저항하는 한 소녀가 등장했다. 그녀의 이름은 말랄라 유사프자이다.
1977년생. 그녀는 탈레반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서 여성 교육 운동을 벌이고 있다. 말랄라는 자신과 자신의 여자친구들을 가르친 아버지로부터 교육에서 여성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근본주의적 교리보다 지식을 통한 인간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가 학교를 운영한 이유이기도 했다. 말랄라는 자신이 배운 대로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고 이를 공공연하게 확산시키는 사회운동을 벌였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맞아서 뇌에 맞아서 큰 부상을 입었는데 다시 이제 회생해서 그런 사회운동을 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말랄라는 이렇게 자신의 교육도 받았고 주장도 폈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 영화에서의 그 오사마는 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남장을 하고 학교를 좀 다니다가 나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여성으로서.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거의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재판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대요. 검사가 그러니까 그 재판에 또 얼마나 그 남성 권위주의적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공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 스스로 증인이 되기도 하고 기소된 내용에 대한 변호를 하기도 한다. 어찌됐건 모여있는 사람들은 재판이 공정하게 공중에게 위임받아 이루어졌다는 정당성을 갖게 한다. 한 명 한 명 호명될 때마다 관련 제목과 증거를 제시한다. 그렇게 어떤 외국인 기자는 외부에 보여서는 안 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는 제목으로 총살형이 내려지고 즉시 처형된다. 처형이 이루어지는 장면은 모든 사람이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 아이든 어른이든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나 한 남자아이의 아빠는 아이가 처형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준다. 그러나 사납게 쏘아대는 총소리를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재판에 이제 오사마도 서게 됩니다. 이제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자가 남자아이 행세를 한 여자아이를 데려와라. 우리 신성한 이슬람에는 이와 같은 일이 결탄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카불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아주 악질적인 일들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재판장이 근데 갑자기 내가 널 용서한다라고 말해요. 뮬라 자디라는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여자아이가 남장을 하고 다녔던 학교의 할아버지 선생님입니다. 율법학자? 근데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너의 생명과 신앙이 영원하게 키워남아. 이 고아 소녀에게는 돌봐줄 사람이 없다. 합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너와 결혼하마. 받아들이겠니? 누군가 오사마가 대답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사마가 재판장님, 제발 저 뮬라 자디에게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는 엄마가 필요해요. 제 엄마를 데려와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하죠. 그 뮬라 자디가 신이 당신에게 보답하길 바랍니다 하면서 오사마를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오사마는 고아가 아니고 엄마와 할머니가 버젓이 있는데도 고아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결혼해서 돌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어린 소녀를 데려가죠. 그런데 그 집에는 이미 몇 명의 부인이 있고 이 오사마가 4번째 부인인가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각 방마다 바깥에서 자물쇠를 채우게 되어 있어 방에 갇히면 오롯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교사이자 회당장인 노인은 오사마에게 그녀의 방에 쓸 자물쇠를 고르게 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어쩌다 머물게 된 이 집안 곳곳을 탐색할 마음의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오사마는 내내 울음을 그치지 못한다. 그를 씻기고 옷 입히는 노인의 아내들도 울기는 마찬가지다. 오사마가 이 노인네의 아내가 되어온 과정처럼 자신들도 원치 않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이제는 방 밖을 출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집 밖을 나갈 자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 오사마의 앞날도 그러할 것이기에 자신들이 지금껏 살아온 상황이 억울하고 또 오사마의 앞날이 안타까워 함께 온다. 좀 스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속이 상해서 벌써. 감시하는 사람은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두려움을 조장한다. 감시받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감시하는 사람이 내놓는 자물쇠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뿐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체념과 수능만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체념과 수능에 익숙해진 피감시자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다. 바로 신이다. 고통과 비참함을 끝내고 그는 빨리 신의 정원에 머물게 되기를 소망한다. 신의 축복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그 신은 감시자인 뮬라 자디가 오사마를 범하도록 내버려두고 이를 정당화하도록 만든 신이다. 종교와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교육을 공부하고 학문 연구의 주요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인간관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교육은 핵심적인 해석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종교와 교육을 연계하게 되면 교육은 즉시 종교 뒤로 물러나 앉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종교는 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구성한 가시적, 비가시적 제도이지만 실제 종교는 개인의 보이는 마음을 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사실 신앙에서 비롯된 개인의 믿음과 실천에서 비롯된 것이 종교이지만 종교라는 사회적 제도는 종교 이외의 모든 사상, 행동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 기대된다. 교육 또한 사회의 중요한 제도이지만 실제 교육은 교육적 이상과 종교적 통합성을 유지, 재생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뿐이다. 여기서 세 번째 챕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여자여서 그런지 너무나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지 거리두기가 안 되고 교육의 교훈이고 뭐고 간에 너무 속이 상한 뿐이네요. 이런 영화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영화에서도 또 교육적인 의미를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이 정말 이 저자는 학자인 것 같습니다. 우린 네 번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